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자연정열요법의 특징은 원소이론하고 이 상황이론, 이겁니다. 원소이론, 상황이론이 자연정열요법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원소이론, 상황이론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두 가지 간단한 이론, 아주 쉽습니다. 간단한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가르쳐봤던 영어 문법의 95%가 거짓 교육이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영어 문법 하면 대단한 학문이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엄청 깊이 들어가요. 그 모든 영어 문법이 95% 거의 전부로 말합니다. 전부 거짓 교육이다라는 것이 증명해 버렸어요. 무엇이? 원소이론, 상황이론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취사선택이론, 취사선택이론까지 이것까지 안 들어가도 되지만, 이 세 가지 간단한 이론이 이런 일을 했고, 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맺힌 유언을 남겼죠.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분은, 그전에는 자신감 있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법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한 10년쯤 전부터인가 5년쯤 전부터는 자기 자신의 설법에 자신감을 못 가졌어요. 말해놓고 보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방송 기자들에게 스님 한마디 해주세요 하면 나는 할 말 없어요. 나는 말했다 하면 거짓말인데.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있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한평생 거짓말만 해놓으라고. 나는 한평생 거짓말만 했다. 그런 유언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자기 딸까지 불러놓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지옥 간다. 거짓말이 그냥 회사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벌 받는 거짓말이래.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심각한 거짓말을 한평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왜 자기가 했는 말이 왜 거짓말인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못했어요. 스님이 하신 말들이, 평소에 하신 말들이 왜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왜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선지현 스님의 이 법문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렇죠. 중생들을 모아놓고 그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이 알고 보면 거짓 교육이라 말입니다. 영문법처럼. 똑같대요. 영문법이 거짓 교육인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거짓말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원소이론 상황이론으로 설명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왜 거짓말이냐. 산은 산인 그대로 둬야 되고, 물은 물인 상태를 그대로 둬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것을 구태여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다 거짓말이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도 설명 들었지만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무슨 뜻인지. 자, 보시면 이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의 의미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상황이론, 원소이론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원소이론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 속에는 원소이론이 소중하다 이걸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원소이론이라는 말은 못했지만 그걸 모르셨지만 이게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 전체적인 이 자신의 평소에 남긴 말들이 그 유명한 법문들이 모두 거짓말이냐 하는 것은 원소이론 상황이론으로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정열요법이라는 의술 학문이죠. 이 학문이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처럼 거짓말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성철 스님의 법문처럼, 성철 스님 이야기하니까 불교를 좀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것 같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불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철학과, 그렇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철학과 종교를 할까 포함되는 말입니다.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특정 종교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유언을 남기셨느냐 하면, 나는 한평생 거짓말 해갖고 석가가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부처님도 달마도 그렇죠. 모두 지옥에 가 있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느낌 오시죠? 다시 말해서 원소이론, 상황이론이 없으면 누구든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정열요법이라는 학문도 아차면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상황이론이 없으면, 원소이론이 없으면.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정의요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온갖 질문을 다 합니다. 예,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빈혈 환자가 이 정혈요법을 해도 되느냐, 그렇죠?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정혈요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몇 번 찔러야 합니까? 이런 질문. 그렇죠? 몇 번 찔러야 합니까? 얼마를 뽑아야 합니까? 얼마의 어혈을 뽑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 이와 유사한 질문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이 끝이 없어요. 이 수많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 해도 돼요.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사람들은 대답하려고 해요. 예, 해도 됩니다. 아니면 해도 안 됩니다. 예. 또 몇 번을 해야 됩니까? 물으면 한 10번 하세요. 10번 찌르세요. 예. 얼마를 뽑아야 됩니까? 한 100cc 뽑으세요.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고 단답식으로 대답을 듣기를 바라요. 단답식으로 대답해주지 않으면 대답 듣는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부터 해가지고 왜 엉터리 대답을 하느냐, 왜 대답을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빈혈 환자도 해도 됩니까? 물으면 절대 yes, no로 대답 안 한다, 이 말이죠. 몇 번, 이것도 몇 번이라고 대답 안 해줘요. 그거는 상황을 봐야 합니다, 상황을 봐야 압니다.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몇 번이라고 대답해주면 되지. 왜 그래 어려운 이야기 하느냐고. 어혈을 얼마나 뽑아야 됩니까? 물으면 100cc 뽑으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면 될 텐데, 왜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상황을 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대답, 예. 다 뭐냐 하면, 원소론 상황이론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 교회에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 안 하겠지만, 원소론 상황이론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빈혈 환자도 정혈요법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이걸 대답해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답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너무 쉬워요. 쉽다고 해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또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고, 그럴 때는 알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더라고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철 문법부터 할까요? 영문법의 수많은 공식들, 질문과 대답은 이 상황이론에 맞지 않고 원소이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라고 하실 때 산은 산일 뿐이지 거기에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성철 스님이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원소이론으로 설명은 간단합니다. 바지는 누가 입느냐? 남자가 입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바지하고 남자하고 연관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함부로 연관시키지 마라. 전부 엉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바지는 바지로 이해하면 되고 남자는 남자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바지하고 남자하고 어떻다 이런 쓸데없는 설명하지 마라. 설명하는 그 순간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하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우리가 불교 설법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무소유를 실천하라, 이런 말들이 전부 뭐냐 하면 살생은 살생으로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욕심은 욕심으로서의 의미, 무소유는 무소유로서의 그 자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원소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지 마라는 말하고 연관짓지 마라 이 말이죠. 살생이라는 말과 하지 마라 하고 이거 결합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바지라는 말과 남자하고 결합시키지 마라. 바지 입은 사람이 남자라든지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는 남자일 뿐 여자는 여자이다 이게 정답이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합치면 모이면 부부가 된다. 일단 공식 만들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거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에게 얘들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가 되지? 부부가 되지 하면 애들은 그렇게 믿어버려요. 아 맞습니다. 남자 여자 만나면 부부가 된다고. 자 이거는 거짓 교육이죠. 남자 여자 만나면 부부만 됩니까? 남남도 되고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고 불륜도 되고 원수도 되고 얼마든지 새로운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연정의법을 공부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의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와 같은 실수를 엄청 저지르고 있다. 영문법이 그랬으니까
영문법에 밤낮 가르치고 배웠던 그 어려운 학문이 95%가 그런 식으로 원소이론과 상황이론에 어긋난 학문이었기 때문에 다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죠. 그 영문법의 모든 공식은 예를 따라서 뭐 플러스 뭐는 뭐다 하는 이런 것이 남자 플러스 여자는 부부다 이런 공식처럼 엉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엉터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욕심이라는 나말요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무소유가 무엇인지 자체를 이해하면 충분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욕심을 버려라라는 말과 결합시키면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 돼요. 욕심을 버려라는 말이 훌륭한 가르침 같지만요. 이 가르침은 거짓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왜 거짓 교육이냐? 여러분 자녀에게, 소중한 자녀에게 얘들아 욕심 버리라, 욕심 버리라. 절대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인생을 망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왜? 상황에 따라서 욕심을 버려야 할 때는 버리고 욕심을 가져야 할 때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욕심 버리면 시체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고 밤낮 욕심을 버리라. 밤낮 살생하지 마라. 밤낮 무소유를 실천하라. 무소유를 실천하라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법정 스님이죠. 그렇죠? 법정 스님도 돌아가실 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이 책을 없애라 그랬죠. 내가 쓴 이 베스트셀러 무소유를 폐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자신은 이게 이 책이 거짓말인 줄 알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죠. 성철 스님이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이분도 뒤늦게 자신의 저서가 더 이상 세상에 읽힐 가치가 없다는 걸, 읽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원소이론 상황이론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원소이론 상황이론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에 발견한 거예요. 30년보다 좀 더 된 것 같은데. 35년쯤 전에 제가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영어 교육계에 발표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자연정학부에도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상황이론 이것 때문에, 원소이론 상황이론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써야 됐다고, 그렇죠. 즉, 정렬요법에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동기라고 저는 가끔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고 끝내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원소이론이라 하는 것은 바지와 이거 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를 한 자리에 모여버리면 이거는 원소가 아니고 뭐죠? 집합입니다. 집합. 그렇죠? 예. 둘이 모인 하나의 집합이란 말이죠. 원소가 아니죠. 이때 남자와 여자를 모으지 말고 따로따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두는 거 이것이 원소죠. 수학에서 말하는 원소 아닙니까? 집합과 원소. 그렇죠. 예. 이 원소의 소중함을 알아라 하는 것이 원소이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황이론이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원소를 다른 말로 하면 개체, 하나하나 개체를 말합니다. 개체. 예. 모든 원소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시겠죠? 예. 자, 이거 어렵게 말하지 말고 2라는 숫자 있죠? 2라는 숫자 이것도 하나의 원소입니다. 0에서 9까지 10개의 수가 있는데 10개 전체를 보면 자연수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숫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원소. 2라는 숫자 이 원소. 그렇죠? 이 2라는 원소는 상황에 따라서는 20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20. 예. 상황에 따라서는 2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200이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2000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2가 아니죠. 2000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무소유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무소유가 좋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소유가 나쁜 것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진리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문과학적인 진리가 있고 자연과학적인 진리가 있고 수학적인 진리가 있고 요 네 가지는 제가 이거 개발한 것입니다. 뭐 개발했다. 예, 뭐 발견했다. 그 다음에 영차원 진리가 있어요. 자,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진리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요. 상황이론 이걸 떠나버리면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인문과학적인 학문 설명, 자연과학적인 학문과 설명은 상황이론과 원소이론이 없어버리면 전부 이게 거짓말이 된다는 말이죠. 예. 인문과학적인 설명이 예를 쓰던 겁니까?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된다. 예. 한반도의 수도다. 한반도의 수도가 한때는 서울이 아니었죠.
또 앞으로 서울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수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시간이 변하면 바뀌어버리고 모든 것은 장소가 바뀌면 바뀌어버리고 자연과학적인 진리도 그렇잖아요. 8월은 덥다 하면 당연한 말이죠. 8월은 덥다. 그런데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8월이 제일 덥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문과학적인 진리와 자연과학적인 현상, 진리는 전부 상황이론에 따라서 옳은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주장하는 그 순간 거짓말이 된다 아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할 뿐이지 그런 거로 인문과학적인 뭐 주장 같은 거는 전부 상황이론을 빼버리면 다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예. 상세한 설명은 상황이론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소론에 또 상세한 설명을 보시면 되겠고 단지 수학적인 진리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 모든 상황에서 진리다. 삼각형 세 내각하고는 평각과 같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진리다. 그렇죠. 이런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또 영창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할 때는 요 변하는 진리와 변치 않는 진리 이런 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취사 선택까지 설명하려면 좀 여러분 지겨울 테니까 상세한 설명은 요 교재에 들어가셔가지고 따라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죠. 거짓 교육이 아니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오해받지 아니하고 거짓 교육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양쪽 다 원소이론과 상황이론과 취사 선택을 양쪽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가 아는 전제하에서 안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한쪽이 속인다거나 또 어느 한쪽이 속임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거짓 교육과 거짓말, 거짓을 없애려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모두 다 이 세 가지 이론을 알고 있을 때 속임수가 없고 거짓 교육이 없고 기만 당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만하지 아니하고 그런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상세히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정의론법에서 원소이론 상황이론을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수한 의수를 쉽고 정확한 의수를 가장 쉽게 빠르게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빠르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소이론에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연정의론법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라 하면 어혈이 무엇인가 뭐 예를 들어서 어혈이 무엇인가 생혈이 무엇인지 그렇죠. 혈자리가 무엇인지 그 기본 사항만 이 기본 되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많아봤자 한 뭐 100가지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거 간단한 거 이 기본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설명 듣고 공부할 때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려요. 공부한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기본을 확실하지 않고 자꾸 음단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기본을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암기할 것은 확실히 암기하는 것이 원소이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황이론 이거는 너무 쉬워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진다. 이 한마디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취사선택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원소이론 상황이론을 따라 이거 따라 실천하면 취사선택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가 무엇인지 그렇죠. 아는 사람이라면 이 바지는 언제 입는다 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바지를 입을까 말까 선택해야 되거든요. 취사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환경, 상황을 알게 되면 취사 선택은 저절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렸던 영문법이 이 세 가지 이론에 들어가 버리면 평생 해도 안 되는 거 어느 학자들이 수백 년 대를 이어서 연구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지기만 하던 문법이 10분 만에 깨끗하게 끝난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론을 이용하면 영문법도 10분 만에 깨끗하게 해결해버린다는 거죠. 정확하고 쉽게 해결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